안녕하세요. 삼림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2-1 개화 세력이 나뉘다 교과서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이번 시간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해당 페이지 펼쳐놓으시면 수업할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이모군란까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전 시간 거니까요. 자, 이모군란은 개화파랑 위정척사파랑 싸웠어요. 근데 결론은 결국엔 다시 원점으로 개화파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흥선대원군은 이제 정권에서 이제 멀리 떠나게 되죠. 자, 이제 개화파가 이제 정권을 장악한 상태인데 개화 세력 안에서도 나뉩니다. 개화 세력 안에서도 정치 세력이 나뉘는데 여기 보시면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로 나뉘어요. 예. 온건개혁파는 뭐냐면 개화를 좀 천천히, 그 다음에 급진개혁파는 어때요? 굉장히 빨리 하자는 뜻이에요. 여기는 뭔가 천천히 느리게, 여기는 빨리.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온건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사상과 제도는 그대로 조선 것을 유지하되 기술, 과학기술, 뭐 무기 만드는 기술 아니면 과학기술,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무기제조죠. 무기제조 아니면 철도, 이런 기술 같은 거는 이제 외세의 기술을 받아들일 때 사상과 제도는 그대로 조선의 성리학이나 성리학 정신, 유교 정신을 유지하자. 그게 바로 온건개혁파의 주장입니다. 자, 급진개혁파는요, 사상과 제도, 기술 싹 다 외세 거, 싹 다 갈아엎자. 완전히 판을 뒤집자. 이게 바로 급진개혁파입니다. 온건개혁파는 약간 좀 청나라 스타일의 개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는 신청파. 그 다음에 이 급진개화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굉장히 개화가 빨랐고 메이지 유신으로 굉장히 급진적으로 진행됐고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고 또 체계적으로 개화를 진행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본 따라 침입하는. 선생님, 침입하는 나쁜 놈 아닌가요? 요때는요, 이 친일파라는 개념이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한 사람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일본 스타일의 정치와 제도를 받아들이자고, 여기는 이제 청나라 스타일의 정치와 제도를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성향이 신하들의 성향을 분리해 놓은 거예요. 명성황후는 어느 편이었을 것 같아요? 명성황후는, 자, 저번 시간에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가 막 그 신하들 집에서 피신해 있다가 누구 도움으로 다시 흥선대원군을 납치시키고 궁궐로 돌아올 수 있었죠? 맞습니다. 청나라 덕분에 명성황후가 권력을 다시 잡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이쪽 편이겠죠. 그러면 지금 정권이 온건개혁파 쪽이랑 급진개혁파 중에 어느 쪽이 더 셀까요? 그렇습니다. 온건개혁파가 훨씬 더 정권이 세고 온건개혁파 중심적으로 개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급진개혁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김옥균이에요.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들은 온건개혁파의 개화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개화에 대한 불만을 품고 체계적이고 좀 더 빠르고 스피드하고 전체적으로 변화를 추진하는 급진개혁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우정총국 축하연. 자, 우정총국은 지금의 우체국이고요. 이제 우체국을 만드는 날 이제 파티를 해요. 외국 대신들도 모이고 뭐 아주 국내 유명한 신하들도 다 모이는 그 파티 장소에서 이제 급진개혁파들이 이제 그 온건개혁파들을 제거하는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며칠 만에 끝나요? 3일. 정확하게 46시간 만에 이 3일 천하로 끝난다고 합니다. 3일도 채 안 되고 46시간이면 이틀도 채 안 되네요. 예, 날짜로는 3일이지만 시간적으로는 46시간밖에 이 급진개혁파들의 정변이 유지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정변이라는 뜻은 뭐냐면 정치적 변화,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 변화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갑신정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우리 갑신정변이 왜 일어났는지 배경,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즉 의유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모군란 이후 조선에서는 청의 간섭이 심해지고 정부의 개화 정책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개화파는 어떻게 개화를 추진할지를 두고 두 세력으로 나뉩니다. 우리 온건 개화파는 조선의 제도와 사상은 유지한 상태에서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오. 지금의 제도와 사상으로는 뒤떨어질 뿐입니다. 적극적으로 서양의 제도와 사상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여기 온건개화파와 급침개화파로 개화파가 둘로 나뉩니다. 아니, 엊그저께만 해도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나뉜 것 같은데, 이제 위정척사파는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하고 더 이상 정치에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정권에 등장하지 않고, 이제 개화파가 이제 정권을 주도하는데, 개화파 안에서도 다시 온건파와 급침파로 나뉩니다. 예, 아까 이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온건파는 좀 천천히 가자, 급침파는 빨리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화의 성격이 좀 다른데요. 이 둘이 이제 토닥토닥 싸우죠. 근데 이제 명성황후가요, 온건개혁파 쪽이에요. 아무래도 힘이 누가 더 세겠어요? 예, 온건파가 더 셉니다. 그리고 온건파는 약간 청나라. 우리 명성황후가 누구 나라와 굉장히 친하죠? 명성황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바로 청나라 때문이죠. 그래서 온건파와 민씨정부, 명성황후와 그 다음에 청나라와 굉장히 관계가 깊고, 급진개혁파는 일본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개화를 진행했을 때도 굉장히 급진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그런 일본의 빠른 개화를 나중에 이제 세계사 시간에 메이지 유신을 배울 건데, 그 메이지 유신을 따라하자라는 취지로 이 급진개혁파들의 성격이 이제 일본 따라하기, 메이지 유신 따라하기. 서로 좀 달라요. 같은 개화라도. 네. 그리고 우리 전개 과정 한번 살펴볼까요? 청은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조선에 주둔한 병력 중 일부를 철수시켰습니다. 급진 개화파는 이를 틈타 일본의 지원을 받아 정변을 일으킵니다. 청해 군대가 빠져나간 지금이 기회이다. 일본도 우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우정총국 축하연에 고관들이 참여하면 그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권력을 잡아 개화를 추진하자.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니 청과의 4대 관계를 청산하겠다. 그리고 문벌 제도도 폐지하고 조세 제도를 개혁하겠다. 우리가 곤을 철수시킨 틈에 정변을 일으키다니 군대를 보내야겠군. 청이 개입하다니 우린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개혁이 3일 만에 끝나다니. 내 도움으로 정변이 진압되었으니 앞으로 조선은 우리 말을 더 잘 들어야 할 것이야. 정변으로 우리 일본이 피해를 입었으니 어서 배상금을 물도록 하시오. 자, 우정총국 축하연 때 이제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 개화파들이. 그게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갑신정변인데요. 우선 우리 청나라가 이모군란 이후부터 우리 조선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간섭을 많이 했죠. 근데 청나라 군대가 이 프랑스하고의 그런 그 전쟁 때문에 이제 군대를 빼요. 우리나라에서. 그 틈을 타서 또 우정총국 축하연 때 이제 신하들이 많이 모여서 파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틈을 타서 겸사겸사 그 온건개혁파를 제거하고 급진개혁파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 감시정변을 일으키는데 3일 만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3일천하라고 하고요. 일본이 제일 얄밉지 않습니까? 일본이 처음에는 이제 갑신정변 좀 도와줘요. 근데 결국엔 실패하니까 자기네들이 손해를 봤다고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데, 요거 이제 한성조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예. 자, 의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갑신정변은 근대적 국가를 만들려는 최초의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의존한 채 추진되어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해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자, 오늘 갑신정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의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신정변은 근대적 국가를 만들려는 최초의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그 18페이지 맨 밑에 역사 읽기를 보면 그 갑신정변의 그 개혁안이 쭉 나와 있는데 굉장히 근대적이에요. 문벌도 폐지하고 조세개혁도 개혁하고 여러 가지로 근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개혁이에요. 근데 왜 3일 만에 망했냐? 너무 일본의 의존한테 추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 같아요. 저는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해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요, 개화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한테 개화가 무엇인지, 개화의 장점, 개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것을 좀 안내를 하고 알려드리고 교육을 했더라면 백성들의 지지에 힘을 입어서 갑신정변은 성공했을 텐데, 국내에서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개화라는 개념도 모르고 오히려 두렵고, 개화 자체도 두려운데 급진개화는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또 너무 일본만 믿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힘을 길러서 개화를 하지 않고 일본을 믿으면서 너무 믿으면서 개화를 추진하다 보니 이게 그 기반이 아무래도 우리 스스로의 기반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져다가 한 기반이라 기반이 약하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소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정치적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갑신정변이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갑신정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셨죠? 자, 우리 갑신정변의 그 구체적인 개혁안은 교과서 18페이지의 역사 일기에 그 갑신정변의 그 개혁안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나라의 간섭을 없애자라는 조항이 1조에 보여요. 거기 보면 이제 청나라의 자평가 형성되는 즉시 뭐 풀려나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그게 이제 청나라를 배제하자는 뜻이니까 아무래도 그 특개혁파는 약간 친일파적인 성향이고 청나라적인 성향의 온건개혁파를 싫어했고 그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으니까 그 청나라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조세개혁도 나와 있죠. 조세개혁이 뭐예요? 세금제도 개혁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그 변화, 제도 개혁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갑신정변은 약간 왕권을 견제하는 내용이 이제 조항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개학하고 선생님하고 실제적으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갑신정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선생님이 더 그 갑신정변의 구체적인 개혁안 같은 거를 안내해 드릴 텐데요. 아직은 교과서에는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갑신정변의 내용에 보면 약간 왕권을 견제하는 뭐 의회를 만들어서 견제하는 이런 느낌의 개혁안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급진적이죠. 예.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의 왕 정치를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조세 제도 개혁도 있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토지 제도 개혁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토지 제도 개혁은 없어요. 원래 토지 제도가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 백성들의 경제활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토지제도죠.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안은 많이 없습니다.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우리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이해했겠지만 왜 3일 만에 망했을까? 정확하게 46시간 만에 왜 망했을까? 바로 너무 일본한테 의지랑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지 않고 너무 일본한테 의지했다는 것과 또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 선생님 같은 경우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백성, 국민,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라의 변화와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변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 갑신정변의 내용과 가장 큰 부분은 실패한 이유, 그거에 대한 의의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갑신정변 때문에 청나라는 화가 많이 났어요. 꾹꾹 화가 났어요. 이것들이 내가 이모군란도 해결해줬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이모군란 누가 해결해줬어요? 굳이 따지면 민시정부 입장에서 이제 청나라가 해결해줬는데 어디 다시 일본 끌어들여가지고 그게 개혁을 하려고 하느냐 해서 청나라는 더욱더 내정 간섭이 심해집니다. 이 내정 간섭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외적인 정치에 대해서 간섭이 더 심해졌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저 이모군란 때 우리 재물포 조약 맺었잖아요. 재물포 조약 맺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 이때 자기네들 피해받았다 이거예요. 솔직히 갑신정변 때 일본 애들이 도와준다고 약속해놓고 되게 많이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하는 과정에서 일본 애들이 자기네들이 피해를 봤다고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해요. 또 한성주가. 여러분 여기서 조금 가끔씩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모군란 때문에 배상금을 지불한 조약은 재물포 조약이고, 갑신정변 때문에 일본한테 배상금을 지불한 조약은 한성조약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갑신정변도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이 갑신정변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요, 무언가를 변화하고 개혁하려는 우리나라의 그 엘리트 지식인들의 그런 운동이 허무하게 끝났죠. 허무하게 끝나면서 오히려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고 일본한테 경제적으로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요, 여기 보면 이제 거문도 사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거문도 사건의 배경은 갑신정변 끝나고 이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러시아, 청나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영국까지 이 여러 나라들이 조선을 어떻게 하면 내 걸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노리고 있는 굉장히 열강들의 그런 침략, 이 침탈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얘기해드리고 싶은 나라가 이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원래는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다 알겠지만, 러시아가 원래 저쪽에 있는 나라죠. 세계 지도로 보면 저기. 근데 이 러시아가 원래는 유럽에서 좀 어떻게 해서든 유럽 애들하고 싸우면서 지중해를 먹고 싶어 했는데 지중해 먹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를 개척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내려왔어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내려왔어요. 여기를 이 러시아는 왜 자꾸 이렇게 막 내려오려고 그럴까요? 내려오려고. 거기도 이제 러시아가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지중해 쪽으로 자꾸 내려오려고 그러고, 발칸반도를 통해서. 여기도 지금 자꾸 내려오려고 해요.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거 무슨 정치라고 하냐? 남하. 남쪽으로 내려온다. 왜 이렇게 남하 정치를 하려고 하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시작되고 항구를 통해서 물건이 서로 수출 수입이 되는 시대인데, 러시아는 겨울에 항구가 얼어요. 빙하예요. 자, 빙하하면 이제 누구를 만나죠? 북극곰을 만나겠죠. 북극곰하고 무역할 수는 없죠. 예. 부동항에 대한 요구가 강했습니다. 부동항. 부동항은 아니자. 자, 얼지 않는 항구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애들이 이제 유럽을 통해서 내려가서 지중해를 먹으려고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시베리아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원래 여기 우리 땅인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제 어디까지 그 조금 욕심을 부리냐, 이제 조선에까지 욕심을 부립니다. 근데 러시아는 원래 영국하고 안 좋아요, 사이가. 저기 어디서부터? 저기 그 유럽에서부터.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를 여러모로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여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혹시 여수 아세요? 여수 밑에 거문도라는 섬을 영국이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사건이 거문도 사건인데, 좀 더 자세히 우리 교과서 지도를 보면서 같이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교과서 19페이지에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라는 지도 보이시나요? 네, 교과서 펼치면 바로 보이실 텐데 그거 같이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똑같죠? 지도가 지금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랑, 지금 여기 청나라, 청나라, 러시아, 일본, 영국, 이 네 개의 나라가, 선생님 여기 원래 영국 없지 않아요? 예, 맞아요. 여기는 영국 나라는 아닌데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청나라, 러시아, 일본, 영국 이 네 개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즉 조선을 가지고 뭔가 서로 눈치 보면서 내가 먹을까? 제가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긴장하는 느낌의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간섭을 했고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점령을 하려고 이렇게 좀 접근을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텐진 조약 한번 살펴볼까요? 청과 일본은 텐진 조약을 맺어 조선에서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군대를 파병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텐진 조약은 좀 중요한 게 오늘 배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제 다음 시간에 동학농민운동 배울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겠는데 오늘 조금 잠깐 해보자면 이 텐진 조약은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으로 동시 군대 파병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청나라가 조선에게 군대를 파병하면 일본도 파병하고 청나라가 조선에서 군대를 빼면 일본도 빼고 예. 동시 파병권, 군대 파병권인데 이게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텐진조약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고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침투가 강화되었습니다.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은 정확하게는 갑신정변 이후기보다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된 조약이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적 이권을 가져갔어요. 청나라가. 그 다음에 러시아 한번 볼까요? 조선 정부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러시아와 적극 교섭하여 통상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 러시아를 좀 주목해 봅시다. 명성황후는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모군란도 극복했는데 갑신정변 이후로 청나라가 너무 더 이제 조선에 내정 간섭을 하니까 나름 명성황후가 머리를 쓰기 시작하고 또 여러 신하들이 머리를 씁니다. 여러 신하들이 명성황후뿐만 아니라 특히 유길중 같은 좀 개화파들이 머리를 써요. 러시아를 좀 끌어들이면 어떨까? 예.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하고 일본도 우리나라를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러시아를 좀 끌어들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이제 러시아 남하 정책을 좀 자극을 한 거죠. 러시아 남하 정책이 뭐냐? 러시아는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위쪽에 있죠. 나라가 저 위쪽에 있어요. 러시아는 항구가 항상 겨울에 얼어요. 추운 나라죠, 러시아는. 그래서 러시아는 항상 항구가 녹아있는 항구. 그러니까 겨울에도 바다가 빙하가 없고 녹아서 다른 나라와 뭐 할 수 있는? 무역할 수 있는 그런 부동항. 부동항이 뭐냐? 얼지 않는 항구. 얼지 않는 항구에 대한 욕심과 그리움과 그거에 대한 정복욕이 있었는데 결국엔 블라디보스토크를 먹죠. 여기는 이제 얼지 않아요. 겨울에도.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그쵸?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조선하고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조선 내부에서 러시아랑 좀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영국이 어떤 짓을 벌이냐?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습니다. 자, 영국이 러시아가 너무 이제 아시아 쪽으로 내려와서 조선 뭐 이런 쪽으로 일본 이런 지역으로 내려오니까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여수, 혹시 전라남도 여수 아세요? 전라남도 여수 밑에 거문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를 불법, 우리의 허락도 없이 자기네들이 배 끌고 와서 점령을 해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합니다. 그리고 한번 일본 봐볼까요? 일본은 조선 정부와 여러 조약을 맺으며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자, 우리 뭐 강화도 조약, 일본하고 제벌포 조약, 한성 조약, 텐진 조약 다 배웠죠? 이런 각종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배상금, 뭐 경제적인 이권 같은 거를 많이 가져가요. 요때는 청나라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간섭을, 일본은 우리나라의 좀 경제적 간섭을 조금 강행했고요. 러시아랑 영국이 서로 견제하고 있는 과정의 시대입니다. 요 네 나라 중에 결국의 승리자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본이겠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결국 나중에
이제 점령해서 일제강점기가 들어가는데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점령해 가는지 러시아도 물리치고 청나라도 물리치고 영국하고는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과정을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교과서 그 19페이지 그 지도 보면서 요 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의 그런 침략과 위협을 당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이번 시간 과제는요, 여러분 17페이지에 중단원 확인하기와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그 밑에 그 역사 맨 밑에 보면은 뭐 낚시지라는 그림 보여요. 여기 어딨지? 주제탐구의 그 낚시지라는 그림. 요거 문제랑 17페이지에 중단원 확인하기. 요거 두 개 풀어서 사진 찍어서 위두랑에다가 댓글로 올려주시면 이번 시간에 숙제는 그걸로, 과제는 그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요 주로 이제 개화의 시작부터 그 서양 열강, 그다음 외국 세력들의 침략까지 우리나라의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좀 배웠어요. 다음 시대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뭐 동학농민운동 아세요? 동학농민운동도 배우고 청일전쟁도 배우고 굉장히 이제 점점 더 우리나라가 좀 더 가슴 아픈 역사를 좀 더 이제 여러분이 같이 수업하면서 느끼게 될 건데 이 역사 수업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시험만 보는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단 이때 내가 이 시대 때 내가 살았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내가 백성이었다면 내가 왕이었다면 내가 급진계하파였다면 내가 온건계하파였다면 뭐 그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같이 좀 공감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3학년 친구들 나중에 커서 여기서 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 뭐 국회의원 나올 수도 있죠. 예, 뭐 남양주시장, 구리시장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고 선생님 전 정치랑 관심 없어요. 물론 정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유권자, 즉 선거를 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어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미리 그런 고민을 같이 연습해보고 공감해보는 그런 성숙한 역사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런 입장으로 좀 수업을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달달달 암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좀 감정이입을 좀 하셔서 같이 공감하는 수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